자결하는 태양 아래 달궈진 강철 가판 위에서 비릿한 피냄새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릅니다. 길이 5미터가 넘는 거대한 백사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류지훈 일병의 몸통을 휘감아 으스러뜨릴 듯 조여옵니다. 뼈마디가 비틀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지훈의 얼굴은 산소 부족으로 검푸르게 질려가지만 입에는 재갈이 물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합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둘러싼 5명의 사내들은 어깨에 찬란한 장군 계급장을 달고도 짐승처럼 낄낄거릴 뿐입니다. 우두머리인 마건수 대장이 군홧발로 지훈의 턱을 걷어차며 파도 소리를 뚫고 광기 어린 고함을 내지릅니다. 네 누나가 용이라지. 어디 그 대단한 용이 이 괴물한테서 널 꺼내갈 수 있나 보자. 아니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널 회쳐서 물고기 밥으로 던져줄까? 나머지 4명의 장군들이 일제히 스마트폰을 꺼내듭니다. 고통에 일그러진 지훈의 눈동자가 화면에 담기고 악마들의 웃음소리가 녹화되는 그 순간 이 영상은 류수민 중장의 심장을 겨누는 선전포고가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감상을 아래 댓글로 망설임 없이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신다면 제게는 더 큰 기쁨이 될 겁니다. 포항의 바다는 오늘도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정수리를 쪼아대는 한낮의 태양볕은 아스팔트를 녹일 듯이 이글거리고 항구 특유의 짭조름한 소금기와 비릿한 생선 냄새가 눅눅한 바람에 실려 콧속을 파고듭니다. 허름하지만 오랜 내공이 느껴지는 한 물회 식당의 구석진 자리. 낡은 선풍기가 덜덜거리며 힘겹게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 아래 류수민은 헐렁한 국방색 카고 바지에 땀 흡수가 잘 되는 짙은 회색 티셔츠를 입은 채 늦은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에 질끈 묶은 머리카락,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여행객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숟가락으로 살얼음이 뜬 붉은 육수를 떡 입안으로 가져갑니다. 매콤하고 차가운 육수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지난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쌓였던 긴장이 잠시나마 씻겨 내려가는 듯합니다. 내일이면 별 3개, 중장 계급장을 달고 수많은 부하들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기 전 그녀에게 허락된 마지막 평범한 식사 시간입니다. 그 평화로운 침묵이 깨진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식당의 미닫이 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리며 밖의 소음과 열기가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군화굽이 나무 바닥을 지시기는 둔탁한 소리가 좁은 식당 안을 울립니다. 대낮부터 술에 잔뜩 취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사내 넷이 비틀거리며 들어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군복이 걸쳐져 있지만 단추는 풀어 헤쳐져 있고 모자는 삐딱하게 걸쳐져 있어 군인의 기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중심에는 배가 산처럼 튀어나온 오태식 대령이 거만한 표정으로 이쑤시개를 씹으며 서 있습니다. 오태식은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며 자리를 잡습니다. 야, 여기 물 안 가져오고 뭐해? 손님이 왔는데 에어컨도 안 틀고 이따위로 장사해서 밥벌이 하겠어? 그의 목소리는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롭고 천박합니다. 주방에서 서둘러 나온 앳된 얼굴의 아르바이트생이 당황하며 물병과 컵을 들고 뛰어옵니다. 20살 남짓되어 보이는 이제 갓 대학에 들어갔을 법한 순박한 청년입니다. 청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험상궂은 군인들의 기세에 눌린 탓입니다. 청년이 오태식의 앞에 물컵을 내려놓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오태식이 갑자기 팔을 휘저으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청년의 손에 들려있던 초장 그릇이 중심을 잃고 맙니다. 붉은 초장이 공중에서 춤을 추듯 흩뿌러지더니 오태식의 번쩍이는 검은 군화 위로 뚝뚝 떨어집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마저 멈춘 듯한 적막, 청년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하얗게 질립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사죄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청년이 앞치마를 벗어 군화를 닦으려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오태식의 반응은 잔혹합니다. 오태식은 닦으려는 청년의 어깨를 군홧발로 걷어찹니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청년이 뒤로 나뒹굽니다. 식당 바닥에 처박힌 청년의 눈에 공포가 서립니다. 오태식은 낄낄거리며 주위의 군수업체 사장들을 돌아봅니다. 마치 재미있는 쇼를 보여주겠다는 듯한 눈빛입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위협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청년에게 다가갑니다. 술 냄새와 섞인 역겨운 입냄새가 청년의 코앞까지 닥칩니다. 오태식이 초장이 묻은 자신의 군화를 청년의 턱 밑에 들이밀며 나직하게 으르렁거립니다. 닦지마, 혀로 핥아. 청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뜹니다. 오태식은 청년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강제로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귀가 먹었어? 네 놈이 더럽힌 내 군화야. 걸레로 닦으면 가죽 상해. 네 그 더러운 혓바닥으로 깨끗하게 빨란 말이야. 동행한 군수업체 사장들이 킬킬거리며 그 광경을 구경합니다. 그들에게 인간의 존엄성 따위는 안주거리만도 못합니다. 청년의 눈에서 굴욕적인 눈물이 흘러내려 바닥을 적십니다. 거부할 수 없는 힘, 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 앞에 약자는 그저 무너져 내릴 뿐입니다. 식당 구석, 류수민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아집니다. 달그락, 작은 금속성 소음이었지만 그 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또렷하게 식당 안을 파고듭니다. 수민은 입가를 냅킨으로 천천히 닦아내고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한 짧은 호흡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그만하시죠. 밥맛 떨어지게 뭐 하는 짓입니까? 오태식의 움직임이 멈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쪽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초라한 옷차림의 여자 하나입니다. 대수롭지 않다는 듯, 아니 어이가 없다는 듯 오태식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갑니다. 그는 잡고 있던 청년의 머리채를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성큼성큼 수민의 테이블로 다가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역겨운 알코올 냄새가 진동합니다. 오태식은 수민의 식탁을 군화로 쾅 걷어차며 위협합니다. 국물이 튀어 수민의 옷자락을 적시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미동조차 없습니다. 그 흔들림 없는 눈빛이 오태식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감히 나 같은 고위장교에게 이런 촌구석 여자가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다니. 오태식이 허리에 손을 얹고 수민을 내려다보며 비아냥거립니다. 뭐야 이건. 야 아줌마,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어디서 남의 일에 참견이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주둥이를 놀려. 수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오태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의 서늘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술에 쩐 오태식은 그 위험 신호를 읽지 못합니다. 수민이 낮고 분명한 어조로 말합니다. 군복을 입었으면 군인답게 행동해. 민간인 괴롭히라고 달아준 계급장이 아닐 텐데. 그 말은 오태식의 이성의 끈을 끊어버리는 방아쇠가 됩니다. 오태식의 얼굴이 붉은색을 넘어 검붉게 변합니다. 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침이 튀고로 삐때가 섭니다. 이 미친 여편네가 돌았나?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너 같은 건 쥐도 새도 모르게 바다에 수장시킬 수 있어. 어디서 생선 비린내 나는 년이 감히 훈계질이야. 오태식은 수민의 허름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인간이 뱉을 수 있는 가장 저급한 오물들입니다. 그는 수민의 얼굴 가까이 삿대질을 하며 비웃음을 흘립니다. 보아하니 남편 등골이나 빼먹고 사는 주제에 팔자가 늘어져서 낮부터 외식이나 하러 기어 나왔나 본데. 야, 너 같은 년들은 집에 가서 애나 보고 설거지나 해. 어디 감히 나란 일 하는 군인한테 대들어? 앙? 주변의 사장들이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칩니다. 대령님, 그냥 확 밀어버리시죠. 가게 문 닫게 해버려요. 오태식은 그 말에 힘을 얻은 듯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식당 주인을 향해 소리칩니다. 야, 주인, 당장 이 여자 내쫓아. 안 그러면 내일 당장 트럭 몰고 와서 이 가게 다 때려 부숴버릴 테니까. 내가 오태식이야. 병참국장 오태식이라고. 오태식. 수민은 그 이름을 마음속 깊은 곳에 붉은 글씨로 새겨넣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오태식의 가슴에 달린 명찰에 잠시 머뭅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얼굴로 올라갑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불꽃이 일렁입니다. 지금 당장 저 더러운 턱주가리를 날려버리고 관절을 꺾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그녀는 맨손으로 테러범 셋을 제압하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때가 아닙니다.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쉽지만 진정한 군인은 전쟁터와 싸울 상대를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그녀에게는 이 쓰레기를 가장 완벽하고 합법적으로 짓밟아줄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녀가 일어서자 앉아있을 때는 몰랐던 꼿꼿한 기백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태식은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압도감. 하지만 그는 술 기운을 빌려 그 느낌을 애써 무시합니다. 수미는 오태식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들릴 듯 말 듯 하지만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드는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오태식 대령, 이름 잘 기억해두지. 그녀는 주머니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2번 툭툭 쳐줍니다. 괜찮다는 무언의 위로입니다. 수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등 뒤에서 오태식이 악을 쓰며 소리칩니다. 뭐야, 너 지금 어딜 도망가? 야, 거기 안 서? 수미는 문고리를 잡은 채 잠시 멈춰섭니다. 하지만 고개는 돌리지 않습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서늘한 경고가 흘러나옵니다. 내일 그 목 위에 달린 거 간수 잘해라. 무거워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딸랑. 맑은 종소리와 함께 수민이 사라집니다. 식당 안에는 오태식의 거친 숨소리와 영문을 모를 공포감만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오태식은 찜찜한 기분에 바닥에 침을 뱉으며 소리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뜨거운 오후의 햇살이 다시 식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지만 오태식의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파멸을 예고하는 전주곡임을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병대 사령부 대강당. 엄숙하다 못해 숨이 막힐 듯한 무거운 침묵이 감돕니다. 수백 명의 장교들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습니다. 그들의 군복은 칼같이 다려져 날카로운 주름을 자랑하고 가슴에 달린 훈장들은 천장의 조명을 받아 번쩍입니다. 공기 중에는 왁스칠한 바닥 냄새와 빳빳한 섬유 냄새,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이 뒤섞여 흐릅니다. 하지만 이 엄숙한 분위기에 균열을 내는 단 한 사람, 오태식 대령만은 예외입니다. 대열의 중간쯤 그는 옆에 선 동기생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입을 실룩거립니다. 어젯밤의 숙취가 아직 덜 깼는지 그의 얼굴은 불그죽죽하고 눈가는 부어 있습니다. 그는 주위의 눈치를 살피는 척하며 목소리를 낮춰 킬칠거립니다. 야, 김대령, 내 말 좀 들어봐. 어제 내가 포항 시내 횟집에서 아주 기막힌 꼴을 봤다니까? 옆에 선 김대령이 눈살을 찌푸리며 앞을 응시하라고 눈짓을 주지만 오태식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고 싶어 입이 간질거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웬 미친 아줌마 하나가 나한테 훈계질을 하더라고.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눈을 부라리는데 내가 확 들이받으려다가 참았어. 오늘 같은 중요한 날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 가게 싹 다 밀어버리고 그 여자 머리채를 잡아서 바다에 던져버렸을 텐데 말이야. 운 좋은 줄 알아야지. 오태식은 어제의 기억을 제멋대로 왜곡하며 비릿한 웃음을 흘립니다. 자신이 저지른 추태는 쏙 빼놓고 마치 자신이 관대하게 용서해준 영웅이라도 된 양 으스댑니다. 그의 귓가에는 어제 그 여자가 남긴 경고 따위는 이미 지워진 지 오래입니다. 목간수 잘 하라던 그 서늘한 목소리는 그저 겁먹은 여자의 허세였다고 치부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당 전체를 울리는 웅장한 방송음이 오태식의 잡담을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전체 차렷! 단상 위의 사회자가 목청을 높입니다. 수백 개의 군화 뒤축이 동시에 바닥을 때리며 착 하는 소리가 강당을 뒤흔듭니다. 오태식도 화들짝 놀라 자세를 고쳐잡습니다. 지금부터 신임 부사령관님의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신임 부사령관 류수민 중장님 입장. 류수민. 오태식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낯선 이름입니다. 게다가 여자라니? 해병대 부사령관 자리에 여자가 온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그게 누구인지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뭐 어디서 책상 물림이나 하던 쌩님 같은 여자가 낙하산으로 내려왔겠지. 그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거대한 참나무 문이 양옆으로 육중하게 열립니다. 끼익 쿵.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립니다.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등지고 한 명의 군인이 걸어 들어옵니다. 또각, 또각, 또각. 군화 소리가 아닙니다.
절도 있고 날카로운 단단한 굽소리가 적막한 강당 바닥을 울립니다. 역광 속에서 걸어 나오는 인형, 눈이 부시게 하얀 해병대 정복, 어깨 위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별 3개, 중장의 계급장이 서슬 퍼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가슴에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수임무단의 황금빛 휘장이 훈장보다 더 강렬하게 빛을 발합니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칼주름 잡힌 흰 바지 자락이 바람을 가릅니다. 허리는 꼿꼿하고 시선은 정면을 향해 조금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강당 안의 공기마저 무거워지는 듯합니다. 그녀가 단상 쪽으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조명을 받은 그녀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오태식은 하품을 참으며 곁눈질로 신임 부사령관의 얼굴을 힐끔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태식의 심장이 털컥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립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봅니다. 숨이 턱 막혀오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저 얼굴, 저 날카로운 눈매, 어제 그 횟집, 물의 국물이 튀었던 그 헐렁한 티셔츠의 여자. 설마,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오태식의 입이 뻐끔거리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버팁니다. 어제 자신이 뱉었던 욕설들이, 그 더러운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그의 뇌리를 강타합니다. 남편 등골이나 빼먹는 년, 생선 비린내 나는 년. 그가 모욕했던 그 아줌마가 지금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쥔 해병대 2인자 중장 류수민이 되어 단상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류수민 중장은 단상 중앙에 섰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고 차가운 눈으로 강당을 천천히 훑어봅니다. 그녀의 시선이 지나가는 곳마다 장교들은 마른 침을 삼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딱 한 곳에 멈춥니다. 오태식. 수민의 인매가 살짝 비틀립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오태식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은 미소입니다. 강당의 정적을 꿰고 마이크를 통해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취임사에 앞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당 구석구석까지 파고드는 힘이 있습니다. 군수지원단장 오태식 대령, 앞으로 나온다.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오태식은 감전된 사람처럼 몸을 떱니다. 주변의 동료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옵니다. 오태식은 발이 바닥에 본드로 붙어버린 것 같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태식 대령, 내 말이 안 들리나? 단상 앞으로 튀어나오라고 했다. 두 번째 호출은 천둥과 같았습니다. 오태식은 비틀거리며 대열을 빠져나옵니다. 단상까지 걸어가는 그 짧은 거리가 그에게는 천리길 지옥행군처럼 느껴집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똑바로 걷지 못하고 갈지자로 걷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의 등 뒤에 꽂힙니다. 단상 아래 도착한 오태식은 고개를 들 수조차 없습니다.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었던 어제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을 뿐입니다. 류수민은 단상 계단을 천천히 걸어 내려옵니다. 또각, 또각. 그녀가 오태식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하얀 정복과 오태식의 흐트러진 군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수민은 뒷짐을 진 채 고개 숙인 오태식을 내려다봅니다. 고개 들어. 오태식이 힘겹게 고개를 듭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고 입술은 파랗게 떨립니다. 수민은 둔과 마주치는 순간 그는 오줌을 지를 것만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수민이 나직하게 묻습니다. 대령, 어제 자네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하나? 부사령관님, 그것이... 오태식의 목소리가 염소 울음소리처럼 갈라집니다. 수민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합니다. 내 가게를 부숴버리겠다고 했지? 트럭을 몰고 와서 밀어버리겠다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손가락 하나로 나를 수장시키겠다고. 강당 안이 출렁거립니다. 장교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듭니다. 감히 일개 대령이 중장에게 그런 폭언을? 수민이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자, 내가 여기 있다. 오태식 대령이 말한 그 생선 비린내 나는 년이 바로 나다. 약속대로 해봐. 지금 당장 나를 수장시켜보란 말이다. 마지막 외침은 사자의 포효와 같았습니다. 오태식의 다리가 풀립니다.
털썩. 그는 체면이고 뭐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자, 잘못했습니다, 중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오태식은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비명을 지르듯 빕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바닥을 적십니다. 어제 그가 짓밟았던 아르바이트생처럼 지금 그가 처절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수미는 차가운 눈으로 그 추태를 내려다보며 허리춤에 손을 얹습니다. 군인이 민간인을 위협하고 그것도 모자라 상관을 능멸해. 니놈이 입고 있는 그 군복이 아깝다. 수미는 뒤돌아서며 헌병대를 향해 손짓합니다. 헌병대, 뭐하고 있나?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우르르 달려옵니다. 이자를 당장 끌어내. 상관 모독, 민간인 협박, 품위 유지 위반, 그리고 군 기강 문란죄로 즉각 구속 수사한다. 당장 계급장 떼고 영창에 처박아. 예,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오태식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챕니다. 중장님, 류 중장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으악! 오태식은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질질 끌려갑니다. 그의 군화굽이 바닥을 긁으며 끽끽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어제 그가 아르바이트생에게 할트라고 강요했던 그 군화가 지금은 힘없이 바닥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강당문이 닫히고 오태식의 비명소리가 사라지자 다시 정적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번 정적은 다릅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류수민은 온매무새를 가볍게 다듬고 다시 단상 위로 올라갑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짐승처럼 끌려나간 오태식의 빈자리를 응시하며 차분하게 말합니다. 해병대에 쓰레기는 필요 없다. 내가 있는 한 정의롭지 못한 힘은 용납하지 않는다. 이상. 그녀의 짧고 강렬한 취임사가 끝나는 순간 강당이 떠나갈 듯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뢰가 아닌 진정한 리더의 등장의 환호입니다. 하지만 류수민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오태식은 꼬리일 뿐, 진짜 몸통은 아직 깊은 바닷속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부사령관 집무실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포항의 푸른 바다가 평화롭게 넘실대지만 블라인드가 내려진 이 방 안은 마치 폭풍 전야의 참호 속처럼 무겁고 어두운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직 서류가 넘어가는 사각거리는 소리와 강동철 준이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타닥거리는 소음만이 정막을 깨고 있습니다. 류수민 중장은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장부들을 하나하나 넘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명예를 갉아먹고 있는 암세포들의 증거물이었습니다. 오태식 대령이 남기고 간 비밀장부, 겉표지에는 군수물자 조달 현황이라는 그럴듯한 제목이 붙어 있었지만 그 내용은 추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수민의 미간이 깊게 패입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그녀의 손끝에 힘이 들어갑니다. 강준위, 이거 확인했나? 유류비 횡령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 단순한 착복이 아니야. 강동철 준이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침통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부사령관님. 지금 암호화된 파일을 복구했는데 이건 단순히 오태식 대령 혼자 먹을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오태식은 그저 수금책, 아니 꼬리 자르기용 하수인에 불과했습니다. 강준이가 출력한 문서를 수민의 책상 위에 내려놓습니다. 종이 위에는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자금의 흐름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수민의 시선이 그 흐름의 종착지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5개의 붉은 점을 발견합니다. 5명의 장군, 일명 오장성, 해병대와 해군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별 5개. 그 정점에 있는 것은 합참 작전본부장 마광수 대장입니다. 그들은 군사훈련이라는 명목하에 공해상의 폐선 직전에 항공모함을 띄워놓고 그곳을 자신들만의 해상 왕국으로 개조했습니다. 수민이 치를 떨며 나직하게 읊조립니다. 항공모함을 사창가와 카지노로 만들었어. 민간 업자들을 불러들여 도박판을 벌이고 밀수입한 마약을 유통하고 이게 대한민국 장군들이 할 짓인가? 장부에는 그들이 벌인 끔찍한 파티의 날짜와 참석자 명단, 그리고 그 대가로 오고 간 검은 돈의 액수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오태식은 이들에게 여자와 술, 그리고 마약을 조달하는 심부름꾼이었던 것입니다. 수민이 오태식을 건드린 순간 그녀는 이미 호랑이 굴이 아닌 악마의 소굴로 발을 들인 셈이었습니다. 강준이가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터뜨립니다. 이놈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제복 입은 깡패 새끼들입니다. 당장 헌병대를 풀어서. 아니, 수민이 냉정하게 강준이의 말을 자릅니다. 아직은 아니야. 놈들은 꼬리가 길어. 지금 섣불리 움직였다간 오태식 하나로 꼬리 자르고 숨어버릴 거야. 확실한 물증, 그들이 현장에 있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필요해. 그때였습니다. 노크 소리도 없이 부사령관실의 문이 벌컥 열립니다. 또각, 또각, 또각. 규칙적이고 도도한 하이힐 소리가 집무실 바닥을 울립니다. 진한 향수 냄새가 순식간에 방 안의 묵은 종이 냄새를 덮어버립니다. 여성의 목소리와 비릿한 욕랑이 섞인 듯한 묘한 향기입니다. 문틀에 기대어 서 있는 여자는 법무실장 최미란 준장입니다. 타이트하게 줄인 정복 치마, 규정보다 높게 올린 머리, 그리고 붉은 립스틱. 그녀는 군인이라기보다는 세련된 로비스트 같은 인상을 풍깁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사람을 묘하게 내려다보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최미란이 수민을 향해 과장된 몸짓으로 경례를 붙입니다. 충성, 부사령관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워낙 화려하게 등장하셔서 말이에요. 수민은 덮고 있던 장부를 서류철 아래로 밀어넣으며 차갑게 응수합니다. 노크하는 법은 사관학교에서 안 가르치던가, 최 준장. 최미란은 그 지적을 가볍게 웃어넘기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 집 안방인 양 다리를 꼬고 앉아 수민을 빤히 쳐다봅니다. 에이, 선대님, 우리 사이에 격식 차리지 맙시다. 707 전설이 해병대에 오셨다길래 제가 얼마나 기대했는데요. 그런데 오시자마자 너무 세게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오태식 대령, 불쌍해서 어째요? 식구끼리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식구. 그 단어가 수민의 신경을 긁습니다. 수민은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최미란의 맞은편 소파로 다가갑니다. 식구라. 범죄자도 식구로 쳐주는 줄은 몰랐군. 용건만 말해. 내 시간은 비싸니까. 최미란의 눈매가 가늘어집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춥니다. 은밀한 거래를 제안하는 장사치들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좋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선대님, 오태식 장부 보셨죠?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강준희의 손이 본능적으로 허리춤의 권총집 근처로 가지만 수민은 눈짓으로 그를 제지합니다. 최미란은 수민의 반응을 살피며 능글맞게 말을 이어갑니다. 놀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군대라는 게 원래 그래요.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못 사는 법이거든요. 위에서 내려오는 관행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챙겨야 할 몫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수민의 찻잔을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리며 말을 잇습니다. 마관수 대장님, 그리고 나머지 분들, 그분들은 대한민국 군의 기둥입니다. 오태식 하나 쳐낸 걸로 만족하세요. 더 파고들면 선배님만 다칩니다. 아, 물론 입 다물어 주시는 대가로 섭섭지 않게 챙겨드릴 겁니다. 선배님 동생분도 군생활 편하게 해야죠. 가족, 동생, 최미란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류지훈 일병을 들먹이는 순간 수민의 눈동자에서 감정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파괴의 예고입니다. 수민이 나직하게 묻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그 더러운 돈을 받아쳐먹고 공범이 되라는 건가? 최미란이 혀를 차며 손사래를 칩니다. 에이, 공범이라니요. 공범이라니요. 상생이라고 하죠. 선대님은 명예를 얻고 우리는 실리를 챙기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닙니까? 융통성 있게 삽시다 좀. 그 뻣뻣한 고개 좀 숙이면 평생이 안락한데 왜 굳이 가시밭길을 가려고 하세요? 최미란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핸드백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건 성의 표시입니다. 신고식 비용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오태식 건은 적당히 음주 추태 정도로 마무리해서 덮읍시다. 그게 서로를 위해 좋습니다. 수미는 그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껐습니다. 최미란의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역시 돈 앞에 장사 없지. 하지만 다음 순간 촥! 수민이 봉투를 집어들어 최미란의 얼굴에 냅다 던져버립니다.
봉투가 터지며 5만 원권 지폐들이 눈보라처럼 최미란의 머리 위로 흩날립니다. 깍! 뭐 하는 짓이야? 최미란이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납니다. 지폐에 맞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릅니다. 수민이 싸늘하게 일갈합니다. 주워. 뭐? 뭐라고? 네 년이 뱉어낸 그 더러운 쓰레기들, 바닥에 떨어진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워 담아서 꺼져. 내 방이 더러워지니까. 수민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기백이 서려 있습니다. 최미란은 기가 막혀 입을 딱 벌립니다.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법무실장이야. 내 옷 벗기는 거 일도 아니라고. 최미란이 악에 받쳐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수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수민의 그림자가 최미란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최미란 준장, 너야말로 내가 누군지 잊었나 본데. 수민이 최미란의 귓가에 대고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속삭입니다. 나는 협상 따위는 안 해. 적을 섬멸할 뿐이지. 가서 네 주인들한테 똑똑히 전해. 류수민이 지금 그 기둥들을 뿌리째 뽑으러 간다고. 목 씻고 기다리라고. 최미란의 얼굴이 공포로 이끌어집니다. 수민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진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살인 예고와도 같은 무게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미란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돈을 허겁지겁 줍기 시작합니다. 자존심이 상해 눈물이 핑 돌지만 지금 당장 이 방을 나가지 않으면 수민에게 죽을 수도 있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그녀를 지배합니다. 돈을 챙긴 최미란이 문을 박차고 나가며 마지막으로 도끼를 품고 소리칩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피눈물을 흘리면서 빌게 만들어줄 테다. 네 동생 놈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쾅! 문이 닫히고 최미란이 사라집니다. 다시 정적이 찾아온 집무실. 바닥에는 최미란이 미처 줍지 못한 지폐 한 장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강준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부사령관님, 놈들이 지훈이를 물릴 것 같습니다. 보안을 강화해야. 수민은 창가로 걸어가 블라인드를 걷어올립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둡고 결연합니다. 놈들은 이미 선전포고를 했어.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다. 수민의 시선이 멀리 수평선을 향합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 놈들의 소굴이 있습니다. 강준이, 출격 준비해. 놈들이 내 동생 탈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순간 그 바다를 놈들의 피로 붉게 물들여 버릴 테니까. 수민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집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누가 먼저 부서지느냐의 싸움뿐입니다. 지하 벙커의 공기는 무겁고 탁합니다. 바깥 세상은 한낮의 태양이 자결하고 있지만 이곳은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인공의 공간입니다. 두꺼운 강철문 너머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이 밀실은 오직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하얗게 내려앉아 5명의 사내들이 뿜어내는 탐욕스러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최고급 가죽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양주 진열장. 겉보기에는 호화로운 사교 클럽 같지만 이곳은 대한민국 군의 명예를 갉아먹는 기생충들의 본거지입니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이 밀실의 정적을 찢어발깁니다. 최고급 크리스털 위스키 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호박색 액체가 핏물처럼 벽지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 계집년이 돈을 얼굴에 뿌려?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하고 선전포고를 해? 합참작전본부장 마광수 대장의 고함 소리가 벙커를 울립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터질 듯합니다. 목에 핏대가 굵게 솟아오르고 쥐고 있는 주먹은 부들부들 딸립니다. 최미란 준장에게서 보고를 받은 직후입니다.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있던 나머지 4명의 장군들, 일명 오장성의 멤버들도 사색이 되어 술잔만 만지작거립니다. 그들 중 한 명인 김 중장이 불안한 듯 입술을 깨물며 웅얼거립니다. 대장님, 이거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류수민, 그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707 시절 별명이 미친 암사자였습니다. 한 번 물면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놓지 않는다고요. 오태시 그놈이 잡혀간 것도 모자라 장부까지 넘어갔다면. 닥쳐! 마광수가 김 중장의 말을 끊으며 으르렁거립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테이블 위에 놓인 류수민의 인사 기록 카드를 집어듭니다. 미친 암사자? 웃기지 말라 그래. 여기는 정글이 아니야. 계급이 깡패고 권력이 법인 세상이야.
아무리 날고 기는 특수부대 출신이라도 우리 5명이 뭉치면 쥐새끼 한 마리 밟아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 하지만 마광수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습니다. 그도 알고 있습니다. 류순은이 단순히 정의감에 불타는 풋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가진 무력과 결단력은 자신들이 쌓아올린 이 거대한 부패의 탑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변수입니다. 돈도 안 통하고 협박도 안 통하고. 마광수는 담배를 꺼내 몹니다. 지포라이터의 불꽃이 그의 번들거리는 눈동자를 비춥니다. 그는 류수민의 기록카드를 한 장 한 장 넘깁니다. 그녀의 화려한 경력, 훈장 내역, 작전 수행 기록,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군인, 약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때 마광수의 손이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춥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 없음, 유일한 혈육, 남동생 류지훈. 마광수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말려 올라갑니다. 뿜어내는 담배 연기 사이로 악마의 미소가 번집니다. 강철 같은 여자에게도 뚫을 수 있는 구멍은 있는 법이지. 그가 손가락으로 사진 속 류지훈의 얼굴을 톡톡 칩니다. 앳된 얼굴, 선한 눈매를 가진 청년. 류지훈 일병, 현재 포항 해안경계부대 근무 중. 마광수가 고개를 들어 나머지 장군들을 둘러봅니다. 용의 목을 치려면 먼저 영린을 건드려야지. 놈이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제 발로 기어오게 만들어야 해. 그는 인터폰을 집어듭니다. 박 실장, 들어와. 잠시 후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가 들어와 고개를 숙입니다. 사설 용병업체를 운영하는 해결사입니다. 마광수가 류지훈의 사진을 바닥에 던집니다. 낚시갈 준비해라. 미끼는 이거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죽이지는 마, 아직은. 아주 싱싱한 상태로 숨만 딱 붙여서 우리들의 놀이터로 데려와. 누나가 보는 앞에서 아주 재미있는 쇼를 보여줘야 하니까. 마광수의 눈이 잔인하게 빛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군 기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몸으로 좀 가르쳐줘. 요즘 애들은 맷집이 약해서 걱정이란 말이야. 벙커 안에는 다시금 묵직한 웃음소리가 감돕니다. 그것은 사냥감을 발견한 하이에나들의 소름 끼치는 합창입니다. 같은 시각 포항 외곽의 해안 초소. 눈이 시리도록 푸른 동해 바다 위로 오후의 햇살이 쏟아져 내립니다. 파도는 쉴 새 없이 밀려와 하얀 포마를 부서뜨리고 갈매기 몇 마리가 한가롭게 하늘을 선회합니다. 평화롭기 그지없는 풍경입니다. 초소 막루 위 류지훈 일병은 쌍안경을 들고 수평선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지만 그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누나, 이제 부사령관님이 되셨겠지? 지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자신을 키우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하며 군인의 길을 걸어온 누나. 류수민은 지훈에게 있어 누나이자 부모였고 영웅이었습니다. 어제 통화에서 들려오던 누나의 씩씩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지훈아, 밥 잘 먹고 있지? 아프지 말고. 휴가 나오면 누나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 따뜻한 목소리를 떠올리며 지훈은 다시 한번 경계 근무에 집중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훈의 시야에 낯선 물체가 포착됩니다. 11시 방향 약 500m 전방. 낡은 어선 한 척이 통통거리는 엔진 소리를 내며 해안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합니다. 어선이라고 하기엔 흘수선이 너무 높고 갑판 위에 그물이나 어구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배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지훈이 무전기를 집어듭니다. 초소 상황실, 여기는 초소 3. 전방 11시 방향 미식별 선박 접근 중. 민간 어선으로 위장한 것으로 추정됨. 확인 바람. 치직, 치직. 무전기에서는 잡음만 들려옵니다. 상황실, 상황실, 들립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먹통입니다. 지훈의 등줄기에 서늘한 긴장감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단순한 통신장애가 아닙니다. 이건 재밍입니다. 그 사이 배는 순식간에 해안가 갯바위 근처까지 접근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으르렁거리며 가까워집니다. 배가 멈추자마자 갑판 위로 험상궂은 사내 5명이 뛰어내립니다. 그들은 낚싯대 대신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복장은 어부처럼 허름하지만 움직임은 군인보다 더 절도 있고 빠릅니다. 그들은 손에 들린 것은 낚시 도구가 아닙니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것은 쇠파이프와 전기 충격기입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소총을 고쳐맵니다. 공포탄이 장전되어 있지만 위협 사격이라도 해야 합니다. 정지! 거기는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이다. 즉시 돌아가라! 지훈이 확성기로 경고방송을 하며 초소 계단을 뛰어내려갑니다. 하지만 사내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지훈을 향해 뛰어옵니다. 선두에선 얼굴에 긴 칼자국이 있는 사내가 손짓을 합니다. 애송이가 찢는군. 교육 좀 시켜줄까? 지훈은 모래사장 위에 굳건히 서서 총구를 겨눕니다. 더 이상 접근하면 발포한다. 정지! 탕! 지훈이 하늘을 향해 공포탄을 발사합니다. 날카로운 총성이 해변의 정막을 깹니다. 하지만 사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칼자국 사내가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옵니다. 공포탄인 거 다 아는데 귀엽게 구네. 순식간에 사내가 지훈의 총신을 낚아챕니다. 엄청난 악력입니다. 지훈이 개머리판으로 반격을 시도하며 턱을 노려치지만 사내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피하고는 지훈의 명치를 무릎으로 올려칩니다. 크억! 숨이 턱 막히며 지훈의 몸이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고통에 신음할 새도 없이 뒤따라온 다른 사내가 쇠파이프로 지훈의 등을 내리칩니다. 퍽! 둔탁한 타격음, 뼈가 울리는 고통이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지훈이 모래사장 위에 쓰러집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집니다. 누구냐? 너희들! 지훈은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모래를 움켜쥡니다. 해병대의 자존심으로 다시 일어서려 합니다. 하지만 놈들은 너무 많고 너무 강합니다. 칼자국 사내가 쓰러진 지훈의 머리채를 잡아올립니다. 미안하지만 우린 배달부야. 네 누님이 주문하신 물건이 아니라서 반품하러 가는 길이지. 물론 가는 길에 포장은 좀 뜯기겠지만. 개자식들이! 지훈이 사내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사내의 눈썹이 꿈틀합니다. 그가 소건으로 얼굴을 닦아내더니 차갑게 웃습니다. 썽깔 있네. 핏줄은 못 속인다 이거지? 그가 눈짓을 하자 옆에 있던 사내가 전기 충격기를 지훈의 옆구리에 갖다 댑니다. 바지직! 푸른 스파크가 튀고 지훈의 몸이 화로처럼 뛰어오릅니다. 끔찍한 고통과 함께 지훈의 비명이 입안에서 터져나옵니다. 근육이 마비되고 눈앞이 하얗게 전멸합니다. 놈들은 저항할 힘을 잃은 지훈을 짐짝처럼 들어올립니다. 질질 끌려가는 지훈의 군화가 모래사장 위에 긴 자국을 남깁니다. 그들은 지훈을 낡은 어선드에 숨겨져 있던 고속 단정에 집어 던집니다. 쿵! 지훈이 단정 바닥에 처박힙니다. 출발해! 해안 경비대가 냄새 맡기 전에 공해상으로 빠진다. 부르릉! 고성능 모터가 굉음을 토해냅니다. 단정은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순식간에 해안을 멀어집니다. 지훈은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멀어지는 초소를 바라봅니다. 갈매기 소리가 윙윙거리는 이명처럼 들려옵니다. 누나, 미안해. 마지막 의식의 끈을 놓기 전 지훈의 눈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갑판 위에 떨어집니다. 배는 무서운 속도로 수평선을 향해 달립니다. 그곳 망망대해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강철 괴물 항공모함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텅 빈 해안가에는 지훈이 떨어뜨린 무전기만이 덩그러니 남아 치직거리는 잡음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무전기를 덮치고 모래 위에 뿌려진 붉은 핏자국을 야속하게 지워버립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다는 다시 눈부시게 푸른 빛을 띠며 출렁입니다. 그 평온함이 더욱 잔인하게 느껴지는 오후입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 거대한 강철의 섬이 떠 있습니다. 퇴역한 항공모함을 개조하여 만든 이 해상 요새는 지도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선이자 권력자들의 추악한 욕망이 배설되는 해방구입니다. 정오의 태양은 자비가 없습니다. 머리 위에서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햇살은 갑판의 강철 바닥을 프라이팬처럼 달구어 놓습니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갑판 위로 소금기를 머금은 바닷바람이 불어오지만 그 바람조차 뜨겁고 끈적거립니다. 철썩, 철썩.
거대한 선체가 파도를 가르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지만 그 평화로운 소리는 갑판 위에서 벌어지는 지옥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갑판 중앙, 그늘막 하나 없는 땡볕 아래 류지훈 일병이 짐승처럼 끌려 나옵니다. 상의는 찢겨나갔고 군복 바지는 너덜너덜해진 상태입니다. 두 손은 뒤로 결박당했고 얼굴은 구타로 인해 피멍이 들어 퉁퉁 부어 있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강철 바닥에 맨살이 닿을 때마다 살 타는 냄새가 날 것 같은 고통이 전해지지만 지훈은 비명조차 지를 힘이 없습니다. 탈수 증세로 입술은 바싹 말라 비틀어졌고 의식은 가물가물합니다. 그의 주위로 5개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파라솔 아래 얼음이 가득 담긴 양동이에는 최고급 샴페인과 위스키가 꽂혀 있고 선글라스를 낀 5명의 장군들이 편안한 의자에 앉아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군복 상위를 벗어던지고 하얀 러닝셔츠 바람으로 손에는 시가와 술잔을 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져야 할 별들이 이곳에서는 그저 살에 굶주린 하이에나 떼에 불과합니다. 마광수 대장이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입을 엽니다. 그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섞여 나른하게 들려옵니다. 어이, 깨워라. 관객들이 기다리는데 주연 배우가 자고 있으면 쓰나. 마광수의 지시에 옆에 서 있던 용병 하나가 양동이에 담긴 얼음물을 지훈에게 들이붓습니다. 촥, 커. 차가운 소금물이 상처에 닿자 지훈이 경련을 일으키며 정신을 차립니다. 따가운 소금기가 찢어진 피부를 파고드는 고통에 눈이 번쩍 뜨립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거만한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5명의 사내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절망적인 수평선이 보입니다.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마광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에게 다가옵니다. 뜨거운 갑판 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여유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는 군홧발로 지훈의 뺨을 툭툭 건드립니다. 일어났냐, 류일병. 여기가 어딘지 알겠어? 네 누나 구역인 줄 알고 설치다가 험한 꼴 당하니까 억울해? 지훈은 도끼 어린 눈으로 마광수를 올려다봅니다. 네, 누나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갈라진 목소리지만 그 안에 담긴 적의는 분명합니다. 그 말에 마광수와 나머지 장군들이 박장대소를 터뜨립니다.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갑판 위를 맴돕니다. 하하하, 들었냐? 누나가 가만두지 않을 거래. 아이고 무서워라. 707 전설이라니까 오줌이라도 지려야 하나. 마광수는 비웃음을 거두고 표정을 싸늘하게 굳힙니다. 그는 손가락을 까딱합니다. 그래, 그 잘난 누나한테 보여줘야지. 자기 동생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선물 가져와. 갑판 한 구석에 놓여있던 거대한 나무 상자의 잠금 장치가 풀립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상자의 앞면이 열립니다.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기계음도 사람의 소리도 아닙니다. 쉬익, 쉬익, 건조하고 거친 소리, 무언가 거대한 것이 바닥에 스치며 기어나오는 소리입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눈이 시리도록 하얀 백사입니다. 길이가 좋기 5m는 넘어 보이는 거대한 그물무늬 비단구름, 그것도 희귀한 알비노종입니다. 놈의 하얀 비늘은 태양빛을 받아 요사스럽게 반짝이고 붉은 눈동자는 먹잇감을 찾아 번들거립니다. 놈이 혀를 날름거릴 때마다 쉿, 쉿 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지훈의 귓가에 꽂힙니다. 지훈의 동공이 확장됩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원초적인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흐릅니다. 마광수가 잔인하게 속삭입니다. 인사해라. 내 애완동물 백설이다. 배가 많이 고플 거야. 요즘 통 간식을 못 줬거든. 용병들이 긴 막대기로 뱀을 유도하여 지훈 쪽으로 몰아갑니다. 뱀은 낯선 냄새, 피 냄새를 맡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지훈에게로 다가옵니다. 스르륵, 스르륵. 뱀의 백가죽이 강철 바닥을 긁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지훈은 뒤로 물러나려 몸부림치지만 결박된 몸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차갑고 미끈거리는 뱀의 머리가 지훈의 허벅지에 닿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뱀의 감촉은 소름 끼치도록 차갑습니다. 뱀은 천천히 지훈의 다리를 타고 올라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짓누릅니다. 놈은 지훈의 허리를, 가슴을, 그리고 목을 향해 또아리를 틀기 시작합니다.
지훈이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삼킵니다. 뱀이 몸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감싸는 듯 하더니 순식간에 엄청난 악력으로 근육을 파고듭니다. 우두둑, 갈비뼈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숨을 들이마시려 해도 폐가 팽창할 공간이 없습니다. 뱀은 사냥감의 날숨을 감지하고 숨을 내뱉을 때마다 더욱 강하게 조여옵니다. 마광수와 장군들은 그 끔찍한 광경을 보며 환호성가 지릅니다. 좋아, 그래, 목을 감아, 더 세게. 와인 더 가져와, 안주가 기가 막히는구만. 그들은 지옥의 풍경을 안주 삼아 축배를 듭니다. 마광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켭니다. 그는 카메라 렌즈를 지훈의 코앞까지 들이댑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지훈의 얼굴과 그를 휘감고 있는 하얀 뱀의 모습이 화면 가득 담깁니다. 마광수가 카메라 뒤에서 킬킬거리며 명령합니다. 자, 류일병, 누나한테 유언 남겨야지. 살려달라고 빌어. 누나, 제발 잘못했다고 오태식 대령 풀어주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란 말이야. 뱀의 꼬리가 지훈의 목을 휘감습니다. 기도가 압박되어 숨이 색색 들립니다. 눈앞이 붉게 물들고 혈관이 터질 듯 부풀어 오릅니다. 마광수가 지훈의 머리채를 잡아 카메라를 보게 합니다. 어서 말해. 누나, 나 살고 싶어. 똥개처럼 길으면 길 테니까 제발 살려줘. 그렇게 말하라고.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죽음의 공포는 인간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지금이라도 살려달라고 빌면 이 고통이 끝날까? 누나에게 짐이 되더라도 일단 살고 봐야 할까? 하지만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지훈은 누나의 등을 기억해냅니다. 언제나 자신의 앞에서 비바람을 막아주던 그 작지만 강한 등.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누나. 지훈은 뱀에게 조여진 턱을 가까스로 벌립니다. 입안 가득 고인 핏물을 모읍니다. 마광수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카메라를 더 가까이 댑니다. 드디어 굴복하는 모습을 담을 수 있다는 희열에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그래, 옳지. 말해봐. 누나한테. 투. 지훈이 입안에 고인 핏물과 침을 마광수의 얼굴 그리고 스마트폰 렌즈 정중앙에 뱉어버립니다. 누나 절대 오지 마. 이 개자식들 다 쓸어버려. 순간 가판 위에 정적이 흐릅니다. 마광수의 얼굴에 끈적한 피가 흘러내립니다. 스마트폰 화면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광수의 표정이 괴물처럼 일그러집니다. 그는 손으로 피를 닦아내더니 바닥에 침을 뱉고는 들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지훈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퍽! 이 독종 새끼가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마광수가 미친 듯이 지훈을 걷어찹니다. 뱀도 충격을 받아 더욱 강하게 지훈을 조입니다. 지훈의 입에서 거품 섞인 피가 터져나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연속으로 들립니다. 그만! 대장님, 놈이 죽으면 인질극이고 뭐고 끝입니다. 옆에 있던 김 중장이 다급하게 마광수를 말립니다. 마광수는 씩씩거리며 발길질을 멈춥니다. 지훈은 의식을 잃은 채 뱀의 또아리 속에 축 늘어져 있습니다. 마광수는 피 묻은 스마트폰을 다시 듭니다. 그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립니다. 좋아, 아주 감동적인 남매애야. 이걸 그대로 보내주지. 그는 촬영을 멈추고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띠링, 전송 완료. 마광수는 쓰러진 지훈을 배경으로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경고 메시지를 녹음합니다. 류수민, 잘 봤나? 네 동생 아주 맷집이 좋아. 하지만 이 백설이가 식사 시간이 늦어지면 아주 난폭해지거든. 그는 시계를 봅니다. 지금 시각 오전 11시 30분. 정확히 30분 주겠다. 12시 정각까지 이 배로 혼자 와라. 무기는 일절 허용 안 된다. 헬기, 함정, 하나라도 보이는 순간 네 동생 머리는 이 뱀 뱃속에서 소화되고 있을 거다. 마광수는 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카메라를 향해 섬뜩하게 웃습니다. 혼자 와서 우리 앞에 무릎 꿇고 빌어. 네가 얼마나 천박한 년인지 증명해보라고. 늦으면 알지. 그는 영상을 전송하고는 샴페인병을 들어 입에 콸콸 쏟아붓습니다. 꿀꺽거리는 소리가 그의 목을대를 넘어갑니다. 준비해. 손님이 오신다. 용병들이 무기를 점검하는 철컥거리는 소리가 가판을 채웁니다. 태양은 머리 위에서 가장 뜨겁게 타오르고 바다는 아무 말 없이 출렁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숨막히는 고요함이 항공모함을 감쌉니다. 30분. 그것은 류수민에게 주어진 시간이자 이 악마들에게 남은 수명의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자신들이 초대한 것이 희생양인지 아니면 멸망을 가져올 사신인지. 부사령관 집무실의 공기는 마치 진공 상태처럼 고요합니다.
벽시계의 초침이 넘어가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들려오고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블라인드를 살며시 흔듭니다. 류수민은 책상 앞에 앉아 검은 화면에 스마트폰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천천히 화면을 터치합니다. 정적을 깨고 지옥의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누나, 오지마! 지훈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평화로운 집무실의 공기를 단숨에 찢어밟습니다. 뱀이 뼈를 으스러뜨리는 소리, 마광수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 그리고 파도 소리가 뒤섞여 스피커를 통해 쏟아져 나옵니다. 수민의 눈동자가 흔들림 없이 화면을 응시합니다. 뱀의 하얀 비늘이 동생의 목을 조이는 그 끔찍한 순간에도 그녀는 눈을 깜빡이지 않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오열하며 무너져 내렸을 장면입니다. 하지만 류수민은 다릅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인간의 감정이 완전히 소거된 듯한 서늘함 한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녀의 호흡이 미세하게 느려집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며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가 끓는 점 직전에 용암처럼 뜨겁게 변합니다. 슬픔은 사치입니다. 공포는 패배자들이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적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완벽한 살해뿐입니다. 탁! 수민이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엎어놓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을 긁는 소리가 마치 맹수가 우리 문을 여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를 감싸고 있던 정복 재킷의 단추를 하나하나 풀어냅니다. 금장 단추가 풀릴 때마다 대한민국 해병대 중장이라는 무거운 직책과 굴레가 벗겨집니다. 스르륵, 하얀 정복 상의가 옷걸이에 걸립니다. 어깨 위에 찬란한 별 3개가 조명을 받아 반짝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 별들은 동생을 구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과 규정, 계급과 체면, 이 모든 것은 악마들을 상대할 때 거추장스러운 껍데기일 뿐입니다. 수미는 책상 아래 숨겨져 있던 지문 인식 금고에 손가락을 갖다 댑니다. 삐빅, 철컥, 육중한 금소금과 함께 금고 문이 열립니다.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냄새, 낡은 가죽 냄새, 차가운 금속 냄새, 그리고 희미한 총기 오일 냄새. 그것은 그녀가 707 특수임무단 시절 수많은 작전 현장에서 맡았던 전장의 향기입니다. 그녀의 본능을 깨우는 피의 냄새입니다. 수미는 그 안에서 검은색 전술 수트를 꺼냅니다. 신축성이 뛰어나고 칸날도 막아내는 특수 소재의 검은 슈트가 그녀의 몸을 감쌉니다. 지퍼가 올라가는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가릅니다. 그녀는 팔과 다리의 근육을 조여주는 보호대를 착용하고 벨크로를 꽉 조입니다. 찍 하는 거친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은 인간 병기의 형태로 다시 태어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우아한 장군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짐승, 아니 짐승을 사냥하러 가는 사냥꾼이 서 있습니다. 그녀는 전투화 끈을 묶기 위해 한쪽 무릎을 꿇습니다. 끈을 잡아당기는 손길에 망설임은 없습니다. 꽉 조여진 내듭은 그녀의 결심만큼이나 단단합니다. 바닥을 힘차게 구르자 묵직한 군화굽 소리가 쿵 하고 울립니다. 이제 무기를 챙길 시간입니다. 놈들은 무기 없이 오라고 했습니다. 총을 가져가는 순간 지훈은 죽습니다. 총은 필요 없어. 소미는 나직하게 중얼거립니다. 그녀의 손이 금고 깊숙한 곳으로 향합니다. 그녀가 꺼내든 것은 칠흑같이 검은 무광의 단검, 카람빗입니다. 동남아시아의 맹수 발톱을 본떠 만든 살상을 위해 최적화된 곡선의 칼날. 그녀는 칼집에서 칼을 뽑아 빛에 비춰봅니다. 서슬퍼른 칼날이 그녀의 차가운 눈빛을 반사합니다. 그녀는 늘숙한 손놀림으로 칼을 허리춤 뒤쪽 보이지 않는 곳에 숨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길이 20cm 남짓한 금속 막대. 그녀가 손목을 스냅으로 털자 촤라락 하는 파열음과 함께 강철 3단봉이 길게 펼쳐집니다. 뼈를 부러뜨리고 근육을 파열시키는 타격 무기입니다. 이거면 충분해. 수미는 3단봉을 다시 접어 허벅지 밴드에 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길게 늘어뜨렸던 머리카락을 쓸어 올립니다. 고무줄로 머리를 질끈 묶어 올리는 그녀의 목덜미 선이 날카롭게 드러납니다.
흘러내리는 잔머리 하나 없이 완벽하게 정돈된 포니테일. 그것은 전투 준비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립니다. 부사령관님, 헬기 대기시켰음. 강동철 조니가 들어오다 말고 입을 다뭅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알던 류수민 중장이 아닙니다. 검은 전술복, 허벅지에 찬 무기,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살기로 가득 차 주변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한 압도적인 기운. 그것은 전설로만 듣던 707의 미친 암사자의 현신이었습니다. 강준이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율을 느낍니다. 소민이 천성히 고개를 돌려 강준이를 바라봅니다. 강준이.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의 목소리가 아닌 적의 숨통을 끊으러 가는 암살자의 낮고 건조한 목소리입니다. 헬기는 취소해. 놈들이 소리를 듣고 눈치챌 거야. 강준이가 당황하며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실 생각이십니까? 그 배는 공해상에 있습니다. 일반 선박으로는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수미는 책상 위에 놓인 지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항만 구석에 압수된 밀수선들이 있지. 그중에 엔진을 개조한 고속보트가 있을 거다. 제일 빠르고 소음이 적은 놈으로 준비해. 지금 당장. 강준이는 즉시 수민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병력은 어떻게 할까요? 헌병 특임대를 대기시켜 두었습니다. 수민이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아니, 병력이 움직이면 지훈이가 죽어. 나 혼자 간다. 위험합니다. 함정이라도 파놨을 겁니다. 혼자서 그 많은 놈들을 상대하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강준유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수민은 단검의 손잡이를 매만지며 차갑게 대답합니다. 그놈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내가 혼자 와서 무력하게 무릎 꿇는 것. 하지만 수민의 인매가 비틀리며 섬뜩한 미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놈들은 실수했어. 초대장을 보낼 상대를 잘못 골랐거든. 양인 줄 알고 불렀겠지만 늑대를 안방으로 들인 꼴이 될 테니까. 수민은 책상 서랍에서 붉은색 신호탄 발사기를 꺼내 강준이에게 던져줍니다. 탁! 강준이가 얼떨결에 그것을 받아듭니다. 강준이, 너는 대기해. 함대를 이끌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거리에서 기다려라. 수민이 강준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지시합니다. 내가 놈들을 사냥하고 지훈이를 확보하면 하늘에 붉은 신호탄을 쏘겠다. 신호탄이 보이면요. 그때 전속력으로 진입해. 놈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배를 압수한다. 단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 강준이는 손에 든 신호탄 발사기를 꽉 쥡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듭니다. 그는 눈앞에 이 여자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님을 느낍니다. 그녀는 이기러 가는 것입니다. 아니, 파괴하러 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목숨 걸고 대기하겠습니다. 강준이가 거수정례를 붙입니다. 수미는 경례를 받지 않고 집무실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묵직한 살기가 바닥에 깔립니다.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수민이 잠시 멈춰섭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직하게 하지만 뇌리에 박히도록 분명하게 말합니다. 신호탄이 터지기 전까지는 그 배는 내 사냥터다. 아무도 끼어들지 마. 쾅! 문이 닫힙니다. 집무실에는 류수민이 남기고 간 서늘한 냉기만이 감돕니다. 복도를 걷는 수민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보입니다. 수평선 너머 악마들이 웃고 있는 그곳. 오태식, 최미란, 그리고 마광수. 기다려라. 수민이 주먹을 꽉 쥡니다. 가죽 장갑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뿌드득 소리를 냅니다. 내 동생이 흘린 피 한 방울마다 너희들의 뼈 한 조각씩을 부러뜨려 주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 오늘 내가 직접 보여주마. 그녀가 건물 밖으로 나오자 뜨거운 햇살이 그녀의 검은 전술복 위로 쏟아집니다. 하지만 그 열기조차 그녀를 녹일 수는 없습니다. 항구에는 엔진 시동을 건 검은색 고속보트가 으르렁거리는 짐승처럼 대기하고 있습니다. 수미는 보트에 뛰어오릅니다. 엔진의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전신으로 전해집니다. 그녀는 스로틀 레버를 끝까지 밀어버립니다. 부앙! 엔진이 괴물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보트가 하얀 물살을 가르고 뛰어나갑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거칠게 뒤흔들지만 그녀의 시선은 고정된 채 흔들리지 않습니다. 푸른 바다 위 하얀 궤적을 남기며 질주하는 검은 점 하나.
그것은 바다의 신이 보낸 징벌이자 5마리 악마를 향해 날아가는 죽음의 화살입니다.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친 파도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부서지는 망망대해. 그 푸른 바다 위를 검은색 고속보트 한 척이 미친 듯한 속도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부앙! 터보 엔진이 터질 듯 굉음을 토해냅니다. 류수민은 조종간을 잡은 손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힘을 주고 있습니다. 거센 맞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사정없이 뒤흔들고 짠 바닷물이 쉴 새 없이 얼굴을 때리지만 그녀는 눈을 깜빡이지 않습니다. 오직 전방,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 있을 동생만을 생각합니다. 계기판의 바늘은 이미 최고 속도를 넘어 레드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엔진 과열 경고등이 깜빡이지만 수민은 이를 무시하고 스로틀을 더 깊숙이 밀어넣습니다. 그때입니다. 전방 200m 지점 거대한 파도 사이로 회색빛 선체가 불쑥 솟아오릅니다. 일반 어선이 아닙니다. 선체 곳곳에 강철 장갑을 두르고 갑판에는 기관 총좌까지 설치된 개조된 순찰선입니다. 마광수가 고용한 용병들이 타고 있는 바다의 하이에나들입니다. 순찰선 갑판 위 20여 명의 용병들이 류수민의 보트를 발견하고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그들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확성기를 듭니다. 전방의 보트, 즉시 멈춰라. 엔진 끄고 투항해. 안 그러면 벌집을 만들어주마. 용병 대장이 킬킬거리며 옆에 부하에게 손짓합니다. 위협 사격을 하라는 신호입니다. 타다다탕! 기관총이 불을 뿜고 수민의 보트 앞바다에 물기둥이 솟구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기겁을 하고 속도를 줄였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류수민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집니다. 멈추라고? 투항하라고? 그녀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납니다. 그녀는 오히려 보트의 방향을 순찰선 정중앙으로 틉니다.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마지막 남은 엔진의 출력까지 모두 짜내어 가속합니다. 부앙! 보트의 뱃머리가 파도를 가르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마치 먹잇감을 향해 돌진하는 상어처럼 류수민의 보트는 일직선으로 순찰선을 향해 날아갑니다. 순찰선 위의 용병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저 미친년 봐라. 안 멈추는데? 야, 피해, 박는다. 꽉 잡어. 용병 대장의 다급한 비명소리가 파도 소리에 묻힙니다. 류수민은 충돌 직전 조종견에서 손을 떼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녀의 몸이 스프링처럼 잔뜩 움츠러듭니다. 쾅! 콰지직! 엄청난 굉음과 함께 수민의 보트가 순찰선의 옆구리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강철과 강철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충격으로 순찰선이 크게 기우뚱하며 용병들이 볼링핀처럼 바닥으로 나뒹굽니다. 그 혼란의 틈을 타 검은 그림자 하나가 허공을 가릅니다. 류수민입니다. 그녀는 충돌의 반동을 이용해 자신의 보트에서 순찰선 갑판 위로 몸을 날립니다. 공중에서 한 바퀴를 회전한 그녀가 갑판 위에 사뿐히 착지합니다. 착지하는 순간 그녀의 바로 앞에 비틀거리며 일어나는 용병 하나가 보입니다. 류수민은 망설임 없이 3단봉을 펼칩니다. 촤라락!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강철봉이 허공을 가릅니다. 퍽! 끄악! 용병의 턱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울립니다. 놈이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뒤로 넘어갑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1대 20. 좁디 좁은 갑판 위, 도망칠 곳 없는 죽음의 무더가 시작됩니다. 정신을 차린 용병들이 욕설을 퍼부으며 달려듭니다. 이 독사 같은 년이 죽여보려! 덩치 큰 용병 2명이 좌우에서 동시에 쇠파이프를 휘두릅니다. 붕, 붕.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귓가를 스칩니다. 수민은 상체를 뒤로 젖혀 간발의 차로 공격을 피합니다. 그녀의 눈앞으로 시커먼 쇠파이프가 지나갑니다. 그녀는 피함과 동시에 몸을 낮춰 오른쪽 용병의 정강이를 3단봉으로 가격합니다. 딱! 아, 내 다리! 오른쪽 놈이 무릎을 꿇자 수민은 그 놈의 어깨를 밟고 뛰어올라 왼쪽 놈의 면상을 무릎으로 찍어버립니다. 퍽! 코뼈가 주저앉으면서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순식간에 2명이 리타이어. 하지만 쉴 틈이 없습니다. 뒤쪽에서 칼을 든 놈들이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좁은 통로, 수적 열쇠. 류수민에게 불리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707 특수임무단에게 불리함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더 잔혹하게 싸워야 할 이유일 뿐입니다. 수민은 허리춤에서 칼 한 빗을 뽑아듭니다.
역수로 준 칼날이 햇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입니다. 덤벼.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파도 소리를 뚫고 용병들의 고막을 파고듭니다. 용병 셋이 동시에 덤벼듭니다. 칼날이 난무하는 난전. 챙, 채쟁. 금속끼리 부딪히는 불꽃이 튑니다. 수미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칼을 쳐내고 파고들고 베어버립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는 듯 유려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첫 번째 놈의 손목 인대가 끊어지며 칼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두 번째 놈의 허벅지 동맥이 베이며 붉은 피가 갑판을 적십니다. 세 번째 놈이 공포에 질려 주춤하는 사이 수미는 놈의 팔을 낚아채 관절을 꺾어버립니다. 우두둑! 크악! 뼈가 어긋나는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수미는 비명을 지르는 놈을 방패막에 삼아 뒤에서 날아오는 발차기를 막아냅니다. 갑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여기저기서 뼈가 부러지는 소리, 살이 찢기는 소리, 그리고 고통에 찬 비명이 교향곡처럼 울려 퍼집니다. 용병대장이 브릿지 위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며 경악합니다. 뭐야 전현? 인간이야? 총 쏴! 쏴버리다고! 대장의 고함에 2층 난간에 있던 저격수 하나가 소총을 겨눕니다. 탕! 총알이 수민의 발치에 튀어오릅니다. 수민은 본능적으로 몸을 굴려 엄폐물 뒤로 숨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위로 총알이 박히며 불꽃이 튑니다. 숨을 고를 시간은 없습니다. 수민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 조각을 집어듭니다. 그녀의 눈이 2층 난간의 저격수를 노려봅니다. 거리 15m.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순식간에 몸을 일으켜 쇠파이프를 창처럼 던집니다. 쏵! 쇠파이프는 총알처럼 날아가 저격수의 어깨를 관통합니다. 컥! 저격수가 총을 놓치고 난간 밖으로 떨어집니다. 풍덩!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바다로 사라집니다. 이제 남은 건 대장과 그 호위병 5명뿐입니다. 수미는 피 묻은 얼굴을 닦아내지도 않고 천천히 브릿지 계단을 올라갑니다. 또각, 또각. 전술아 굽소리가 묵직하게 계단을 울립니다. 계단 위를 지키고 있던 덩치들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칩니다. 방금 전까지 15명을 순식간에 도륙낸 괴물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켜라. 내 목표는 너희가 아니다. 수민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덤벼듭니다. 죽어라! 거구의 용병이 소화기를 들고 내려칩니다. 수민은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파고듭니다. 그녀의 주먹이 놈의 명치에 꽂힙니다. 퍽! 단 한 방. 놈의 눈동자가 뒤집어지며 입에서 거품을 뭅니다. 거대한 몸뚱이가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나머지 4명은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린 그냥 돈 받고. 수미는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칩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조타실 안에 있는 대장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조타실 문을 박차고 들어갑니다. 쾅! 용병 대장은 무전기를 붙잡고 떨고 있습니다. 마 대장님, 여기 상황이 수민이 대장의 손에서 무전기를 낚아채 바닥에 던져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대장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입니다. 시간 없어. 시동 걸어. 뭐라고? 이 배 내가 접수한다. 항공모함으로 가. 대장이 덜덜 떨며 묻습니다. 거기로 가면 너 죽어. 거긴 군대야. 네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수민이 카람빗 칼날을 대장의 목동맥에 갖다 댑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 대장의 목을 대가 꿀꺽 움직입니다. 운전해. 아니면 여기서 물고기 밥이 되든가.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대장은 울며 겨자 먹기로 조타석에 앉습니다. 수미는 창밖을 봅니다. 갑판 위에는 신음하는 용병들이 질비하고 바닥은 피와 바닷물이 섞여 붉게 번들거립니다. 뜨거운 태양은 여전히 머리 위에서 이글거립니다. 전속력으로 가. 1분이라도 늦으면 내 목을 베어버리겠어. 그녀의 서늘한 명령에 엔진이 다시금 굉음을 울립니다. 붕. 피냄새가 진동하는 순찰선이 뱃머리를 돌립니다. 이제 목표는 하나.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대한 강철의 성 항공모함입니다. 수미는 으스러진 자신의 손등을 바라봅니다. 통증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직 분노만이 그녀를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기다려라, 지훈아. 누나가 가고 있다. 파도가 뱃머리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집니다.
바다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수민의 눈빛도 그만큼 더 깊고 어두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작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거대한 항공모함의 갑판 위, 태양은 머리 꼭대기에서 이글거리며 강철 바닥을 용광로처럼 달구고 있습니다. 바닷바람조차 숨을 죽인 채 거친 숨소리와 팽팽한 살기만이 이 광활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류수민은 갑판 난간을 뛰어넘어 착지합니다. 그녀의 군화가 강철 바닥에 닿으며 둔탁한 소리를 냅니다. 쿵! 그녀가 고개를 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의 입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갑판 중앙, 통제탑으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고선 30명의 사내들. 그들은 방금 전 상대했던 어중이 떠중이 용병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원 검은색 방탄조끼와 전술 헬멧을 착용하고 손에는 최신형 돌격소총과 정글도를 든 최정의 살인 기계들입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오직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례만이 번들거릴 뿐입니다. 저 멀리 5층 높이의 통제탑 브릿지 유리창 너머로 마광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마치 콜로세움의 황제처럼 팔짱을 낀 채 아래를 내려다보며 확성기를 통해 명령을 내립니다. 환영한다, 류수민. 제 시간에 왔군. 하지만 빈손으로 오라는 말은 잊었나 보지. 지지직거리는 스피커 소리가 갑판을 울립니다. 저 계집을 죽여라. 갈기갈기 찢어서 바다에 뿌려. 단, 숨통은 바로 끊지 마라. 고통스럽게 죽는 걸 동생놈이 똑똑히 봐야 하니까. 죽여라! 마광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30명의 용병들이 일제히 고함을 지르며 쇄도에 옵니다. 그들의 함성 소리가 파도 소리를 집어삼킵니다. 가장 선두에 있던 용병이 소총의 개허리판을 휘두르며 수민의 머리를 노립니다. 붕! 바람을 가르는 묵직한 소리. 수민은 상체를 숙여 간발의 차로 피합니다. 그녀의 머리카락 끝이 스치고 지나갈 정도의 아슬아슬한 거리입니다. 피함과 동시에 수민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릅니다. 그녀는 놈의 품으로 파고들며 팔꿈치로 턱을 올려칩니다. 퍽! 컥! 단단한 타격음과 함께 용병의 고개가 뒤로 젖혀집니다. 수민은 비틀거리는 놈의 소총을 낚아챕니다. 그녀는 방아쇠를 당기는 대신 소총의 총열을 잡고 둔기처럼 휘두릅니다. 깡! 옆에서 달려들던 다른 용병의 헬멧이 깨지며 놈이 나뒹굽니다. 하지만 적은 너무 많습니다. 사방에서 칼날과 쇠파이프가 날아옵니다. 수민은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입니다. 구르고 뛰고 비틀며 공격을 흘려보냅니다. 그녀의 눈은 맹수처럼 주위의 모든 것을 무기로 인식합니다. 갑판 한쪽에 쌓여있는 거대한 쇠사슬 더미가 보입니다. 닻을 내릴 때 쓰는 굵은 사슬입니다. 수민은 달려드는 용병의 배를 걷어차 거리를 벌린 뒤 쇠사슬의 한쪽 끝을 움켜줍니다. 철그렁! 무거운 쇠사슬이 뱀처럼 허공을 가릅니다. 그녀가 온몸의 회전력을 이용해 쇠사슬을 휘두릅니다. 촥! 으악! 쇠사슬의 끝이 용병 3명의 다리를 동시에 후려칩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놈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집니다. 하지만 그 틈을 타 뒤쪽에서 접근한 용병 하나가 정글도를 휘두릅니다. 서걱! 윽! 수민의 왼쪽 어깨에서 붉은 피가 솟구칩니다. 전술복이 찢어지고 살이 베었습니다. 타는 듯한 고통이 신경을 타고 뇌를 찌릅니다. 하지만 수민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이를 악물고 몸을 힘이 갑니다. 그녀는 다친 팔을 부여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분노의 연료로 삼습니다. 수민은 정글도를 든 놈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버립니다. 우두둑! 칼이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그녀는 놈의 머리채를 잡아 그대로 옆에 있던 강철 드럼통에 처박아 버립니다. 쾅! 드럼통이 찌그러지며 둔탁한 소리가 울립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갑판 위,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피는 금세 말라붙어 끈적거립니다. 수민의 검은 옷은 땀과 피로 범벅이 되어 무겁게 달라붙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듯 쿵쿵거립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식을 줄 모릅니다. 저 위에서 동생이 보고 있습니다. 덤벼! 이 쓰레기들아! 수민이 포효합니다. 그녀의 기세에 눌려 용병들이 잠시 주춤합니다. 그때 덩치가 곰 같은 거구의 용병이 앞으로 나섭니다. 그는 다른 놈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 보입니다. 손에는 거대한 소방 도끼를 들고 있습니다. 조그만 개집년이 끈질기군. 거구가 도끼를 머리 위로 치켜들며 내려찍습니다.
쾅! 수민이 옆으로 구르자 도끼날이 강철 가판에 깊이 박힙니다. 불꽃이 튑니다. 도끼가 박혀 빠지지 않는 틈을 타 수민이 놈의 명치를 향해 주먹을 나립니다. 하지만 놈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수민의 목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립니다. 컥! 수민의 두 발이 공중에 뜹니다. 숨이 막혀옵니다. 거구의 악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시야가 전멸하고 힘이 빠져나갑니다. 위기의 순간, 수민의 손이 허벅지 밴드의 카람비스로 향합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거구의 팔뚝 안쪽, 동맥이 흐르는 곳을 정확히 긋습니다. 촥! 으악! 피가 분수처럼 터져 나오며 거구의 힘이 풀립니다. 수민은 바닥에 떨어지며 기침을 토해냅니다. 하지만 쉴 틈은 없습니다. 고통의 몸부림치는 거구의 뒤로 돌아가 그의 무릎 뒤 오금을 거저찹니다. 쿵! 거구가 무릎을 꿇자 수민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소총을 집어듭니다. 탄창은 비어있지만 개머리판은 강철입니다. 잘 가라. 수민은 온몸에 체중을 실어 개머리판으로 놈의 후두부를 가격합니다. 퍽! 거대한 몸뚱이가 고목나무처럼 쓰러집니다. 이제 남은 것은 10명 남짓. 그들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30명이 덤볐는데 피투성이가 된 여자 하나를 당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이 아닙니다. 피를 뒤집어 쓸수록 더 강해지는 악귀입니다. 수민은 어깨에서 흐르는 피를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한 손에는 피 묻은 3단봉을, 다른 한 손에는 카람빗을 역수로 쥐고 있습니다. 비켜.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한 울림이 있습니다. 아니면 죽든가. 남은 용병들이 괴성을 지르며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승패는 정해졌습니다. 수민은 폭풍처럼 몰아칩니다. 그녀는 달려드는 놈의 발등을 짓밟고 턱을 올려치고 관절을 꺾습니다. 따닥, 퍽, 으윽. 리듬감마저 느껴지는 타격음이 가판을 수놓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오직 적을 무력화시키고 죽이는 데 필요한 동작뿐입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빈 탄피들이 그녀의 발에 차여 짤그랑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마지막 남은 용병 하나가 뒷걸음질 치다 통제탑 입구 계단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칼을 휘두르며 소리칩니다. 오지마! 오지 말라고! 수민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놈을 덮칩니다. 그녀는 칼을 든 놈의 손목을 밟아버립니다. 우두둑! 아! 수민은 허리를 굽혀 놈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놈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내 주인한테 전해. 류수민이 왔다고. 그녀는 놈을 가볍게 집어던져 바다로 날려버립니다. 첨벙. 가파 위에는 이제 서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류수민만이 피칠갑을 한 채 시체들의 산 한가운데 우뚝 서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붉은 피가 흥건한 가파는 끔찍하면서도 기이한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피 묻은 옷자락을 흔들고 지나갑니다. 수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듭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높디 높은 통제탑, 그리고 그 안에서 공포에 질린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을 마광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손으로 턱 밑에 맺힌 땀을 닦아냅니다. 어깨에 상처가 욱신거리지만 그것은 그녀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놈들을 죽여야 할 또 하나의 이유일 뿐입니다. 수미는 통제탑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딥니다. 철벅, 피 웅덩이를 밟는 소리가 정막을 깹니다. 이제 진짜 사냥이 시작됩니다. 보스룸으로 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가판 위를 키로 물들이고 올라온 류수민이 마침내 통제탑 바로 아래 VIP 구역인 옥상 테라스에 발을 디딥니다. 이곳은 아래층의 지옥도와는 딴판입니다. 하얀 식탁보가 깔린 테이블, 얼음이 채워진 샴페인 버킷, 그리고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 악마들이 천국을 흉내내며 쾌락을 즐기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천국에도 피비린내 나는 심판의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테라스 난간 쪽에 묶여있는 류지훈은 의식을 잃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고 그 거대한 백사는 여전히 지훈의 몸을 휘감은 채 붉은 혀를 날름거리고 있습니다. 류수민의 시선이 그 끔찍한 광경을 스치고 지나가 정면에 서 있는 5명의 사내들에게 꽂힙니다.
대한민국 해병대와 해군의 최고의 장성 5명. 그들은 더 이상 여유로운 구경꾼이 아닙니다. 아래층에서 벌어진 학살극을 목격한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분노가 뒤섞여 있습니다. 마광수 대장이 입에 물고 있던 시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불똥이 튀어오릅니다. 미친년, 기어이 여기까지 올라와! 감히 니까지 깨 내 배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마광수의 고함에 나머지 4명의 장군들이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나려다 서로 눈치를 보며 무기를 꺼내듭니다. 그들은 호신용으로 차고 있던 장식용 지휘도와 골프채, 쇠파이프 등을 집어듭니다. 평생을 책상머리와 접대자리에서만 보냈을 배불뚝이 장군들이지만 수적 5세를 믿고 최후의 발악을 하려는 것입니다. 저 여자 하나야. 다쳐서 피도 많이 흘렸어. 우리가 덤비면 이길 수 있다. 한 소장이 골프채를 휘두르며 소리칩니다.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허세 섞인 외침입니다. 류수민은 피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비릿하게 웃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래, 차라리 잘 됐어. 내 손으로 직접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게 해주니 고맙군. 수민이 피 묻은 3단봉을 바닥에 탁 하고 털어냅니다. 핏방울이 사방으로 튑니다. 죽여버려! 가장 성질급한 소장 한 명이 장검을 뽑아들고 달려듭니다. 날이 시퍼렇게 선 진검입니다. 이압! 그가 칼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수민의 정수리를 향해 내려칩니다. 엉성한 자세, 느린 속도. 707 요원의 눈에는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입니다. 수민은 칼날이 닿기 직전 상체를 살짝 비틀어 피합니다.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수민의 옷자락만 스칩니다. 그녀는 피함과 동시에 놈의 빈틈을 파고듭니다. 장군님, 전쟁은 골프가 아닙니다. 수민의 발이 놈의 무릎 관절을 정확히 가격합니다. 우직근! 끄악! 나무 젓가락 부러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생뼈가 반대로 꺾이는 끔찍한 파열음이 테라스를 울립니다. 소장은 칼을 놓치고 바닥에 뒹굴며 비명을 지릅니다. 자신의 다리가 기이한 각도로 꺾인 것을 보고 거품을 뭅니다. 그 처참한 광경에 나머지 3명이 동시에 덤벼듭니다. 이 독사 같은 년이! 중장 2명이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들고 양쪽에서 협공해옵니다. 류수민은 뒤로 물러나는 척하다가 갑자기 몸을 낮추며 앞으로 쇄도합니다. 그녀의 3단봉이 춤을 춥니다. 딱! 퍽! 왼쪽 중장의 손목을 후려쳐 쇠파이프를 떨어뜨리게 하고 곧바로 회전하며 오른쪽 중장의 명치를 3단봉 끝으로 찔러버립니다. 컥! 오른쪽 놈이 숨을 못 쉬고 뽀꾸라집니다. 수민은 멈추지 않고 손목이 부러진 왼쪽 놈의 턱주가리를 돌려차기로 날려버립니다. 퍽! 이빨이 옥수수 알처럼 튀어나가며 놈이 소파 위로 처박힙니다. 순식간에 4명의 장군이 바닥을 기어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계급장은 흙먼지와 피로 범벅이 되어 더 이상 빛나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한 사람, 마광수 대장. 그는 부들부들 떨며 뒤로 물러납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아니 공범들이 순식간에 도륙나는 것을 목격한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립니다. 수민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광수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녀의 군화 소리가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마광수의 심장을 조여옵니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마광수가 뒷걸음치다 난간에 부딪힙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 마광수의 시선이 옆에 쓰러져 있는 지훈의대로 향합니다. 그는 품 안에서 황금색으로 도금된 리볼버 권총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총구를 지훈의 머리에 겨눕니다. 멈춰! 한 발자국만 더 오면 이 새끼 머리통을 날려버리겠어! 마광수가 악에 받쳐 소리칩니다. 그의 손가락이 방화쇠에 걸립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눈빛, 그는 정말로 쏠 기세입니다. 류수민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10m 거리. 비겁하군. 끝까지. 수민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오른손은 등 뒤로 돌아가 있습니다. 허리춤에 숨겨둔 마지막 무기, 카람빗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비겁? 역사는 승자가 쓰는 거야. 내가 살면 정이고 내가 죽으면 반역이야. 총 버려. 무기 다 버리고 무릎 꿇어. 마광수가 승기를 잡았다는 듯이 외칩니다. 지훈을 휘감고 있는 뱀이 쉭 소리를 내며 지훈의 얼굴 앞에서 입을 벌립니다. 총구와 독사 2개의 죽음이 지훈을 노리고 있습니다.
수미는 천천히 삼단봉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챙그랑. 그리고 두 손을 들어 올리는 신용을 합니다. 좋아, 진정해. 마광수의 긴장이 살짝 풀리는 그 찰나의 순간, 수민의 눈빛이 섬광처럼 빛납니다. 그녀의 손목이 보이지 않을 속도로 움직입니다. 휙!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 은빛 섬광이 일직선으로 날아가 마광수의 오른쪽 손등을 반통합니다. 푹! 으악! 마광수의 손등에 카란빛이 깊숙이 박힙니다. 고통에 찬 비명과 함께 그가 쥐고 있던 황금 리볼버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기회입니다. 수미는 총알처럼 튀어나갑니다. 10m의 거리가 단숨에 좁혀집니다. 마광수가 피 묻은 손을 부여잡고 주저앉으려는 순간 수민이 날아차기로 그의 가슴팍을 걷어찹니다. 뻥! 마광수가 뒤로 나뒹굽니다. 수민은 곧바로 지훈에게 달려갑니다. 지훈을 조이고 있는 백사를 향해 그녀의 군홧발이 장렬합니다. 꺼져! 퍽! 그녀는 뱀의 머리를 정확히 걷어차고 꼬리를 잡아 뜯어냅니다. 5m짜리 거대한 뱀이 힘없이 풀려나갑니다. 수미는 뱀을 들어올려 난간 밖 시퍼런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첨벙! 괴물은 바다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인간 괴물뿐입니다. 수미는 다시 마광수에게로 몸을 돌립니다. 마광수는 박힌 칼을 빼내지도 못한 채 엉금엉금 기어서 도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수민이 마광수의 뒷덜미를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어딜 가? 파티는 이제 시작인데. 살려줘. 돈 줄게. 내 전 재산 다 줄게. 제발. 마광수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합니다. 천하의 대장이 목숨을 구걸하는 꼴은 추하기 그지없습니다. 수미는 대답 대신 마광수의 성한 왼쪽 팔을 낚아챕니다. 이 팔인가? 내 동생을 납치하고 고문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야. 오태식이 한 거야. 난 몰라. 으악! 수미는 마광수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올립니다. 우둑. 어깨 관절이 한 개까지 비틀립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인가? 동생이 죽어가는 영상을 찍어서 보낸 게. 수미는 마광수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뒤로 꺾습니다. 부러져. 팔 부러져. 그래, 부러지라고 하는 거야. 수민의 목소리는 지옥불보다 뜨겁고 빙하보다 차갑게 들립니다. 니놈들이 부러뜨린 내 동생의 갈비뼈, 찢어놓은 마음, 그거에 비하면 이건 간지러운 수준이지. 수민은 마광수의 귓가에 대고 마지막 선고를 내립니다. 기억해도 이게 바로 정의라는 거다. 수민은 온몸에 힘을 실어 마광수의 꺾인 팔을 그대로 위로 쳐올립니다. 콱직! 빡! 섬뜩하고 둔탁한 소리가 허공을 가릅니다. 뼈가 어깨 소켓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뒤틀리는 소리입니다. 인대가 끊어지는 소리가 마치 굵은 밧줄이 터지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마광수의 입에서 인간이 낼 수 있는 비명의 한계를 넘어서는 괴성이 터져나옵니다. 그는 눈을 까뒤집고 거품을 물며 바닥에 쓰러집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긁어대지단 덜렁거리는 팔은 더 이상 그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테라스는 장군들의 신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다리가 부러진 놈, 턱이 날아간 놈, 그리고 팔이 뽑힌 우두머리. 완벽한 제압, 완벽한 복수입니다. 수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마광수를 내려다봅니다. 그녀의 얼굴에 묻은 피가 땀과 함께 턱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지훈에게 다가갑니다. 밧줄을 풀어주자 지훈이 힘없이 그녀의 품으로 쓰러집니다. 누나. 지훈이 희미하게 눈을 뜹니다. 수미는 동생을 꽉 끼안습니다. 그제야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녹아내리며 물기가 맺힙니다. 괜찮아, 지훈아. 누나 왔어. 이제 괜찮아. 수미는 품 안에서 신호탄 발사기를 꺼냅니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총구를 겨눕니다. 피 묻은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깁니다. 탕! 붉은 섬광이 포물선을 그리며 파란 하늘을 가릅니다. 슈! 펑! 눈부신 붉은 불꽃이 공중에서 터집니다. 그것은 승리의 신호이자 악의 제국이 무너졌음을 알리는 봉화입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대기하고 있던 해병대들이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전속력으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헬기 소리가 두두두 들려옵니다. 수미는 피투성이가 된 채 동생을 안고 바다를 바라봅니다. 불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상처를 식혀줍니다. 비로소 길고 긴 사냥이 끝났습니다.
붉은 신호탄의 연기가 바닷바람에 흩어지기도 전 수평선 너머에서부터 묵직한 진동이 대기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 같더니 이내 거대한 폭풍의 포효처럼 바다 전체를 집어삼킬 듯 가까워집니다. 하늘을 새카맣게 뒤덮은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들이 거친 프로펠러 소음을 토해내며 항공모함 위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바다 위로는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전속력으로 질주해오는 고속 상륙정과 구축함들이 거대한 포위망을 형성하며 옥죄어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원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해병대가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기 위해 내리꽂는 정의의 철퇴입니다. 갑판 위 피투성이가 된 채 동생을 안고 있는 유수민의 머리카락이 헬기의 하강풍에 거세게 휘날립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시끄러운 굉음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답게 들립니다. 헬기에서 레펠로프가 툭 떨어집니다. 전원 진입, 확보해, 저랑하는 놈은 즉시 사살한다. 강동철 준위위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허공을 가릅니다. 로프를 타고 검은 개미떼처럼 쏟아져 내려온 해병대 특수수색대원들이 갑판을 점령합니다. 그들의 발이 갑판에 닿는 둔탁한 착지음들이 연이어 울려 퍼집니다. 꼼짝 마! 무기 버려! 손 머리 위로! 엎드려! 특수수색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갑판 위에 널브러진 용병들을 제압합니다. 이미 류수민에게 당해 반죽음이 된 용병들은 저항할 의지조차 없이 바들바들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강동철 준이가 통제탑 테라스로 뛰어 올라옵니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피범벅이 된 채 쓰러져 있는 오장성,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류수민의 모습입니다. 부사령관님! 강준이가 달려와 수민을 부축하려 합니다. 하지만 수민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합니다. 난 괜찮다. 지훈이부터, 내 동생부터 챙겨.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지만 여전히 단단합니다. 의무병들이 달려와 지훈을 들것에 싣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수액이 연결됩니다. 지훈이 실려 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후에야 수민은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토해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쓰레기대를 치우는 일입니다. 강준임의 지휘하에 헌병들이 테라스로 들이닥칩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턱이 박살난 장군들이 짐승처럼 신음하며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팔이 꺾인 채 기절해 있던 마광수 대장이 헌병의 거친 손길에 정신을 차립니다. 내 팔! 마광수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눈을 뗍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 자신을 포위하고 있는 수십 개의 총구를 보고는 사색이 됩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난 합참 작전본부장이야.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마광수는 상광파악을 못하고 악을 씁니다. 권력의 단맛에 취해 현실 감각이 마비된 것입니다. 그때 류수민이 뚜벅뚜벅 그에게 다가갑니다. 피 묻은 전투화가 마광수의 코앞에 멈춥니다. 수민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작은 단추 모양의 장비를 떼어내 마광수의 눈앞에 들이댑니다. 똑똑히 봐라, 마광수.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초소형 바디캠입니다. 렌즈 옆에 붉은색 녹화 불빛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네 놈이 짓거린 말, 네 놈들이 낄낄거리며 내 동생을 고문하던 장면, 그리고 나한테 목숨을 구걸하던 그 추한 꼴까지 전부 다 실시간으로 국방부 서버와 언론사 클라우드에 전송됐다. 마광수의 눈동자가 튀어나올 듯 커집니다. 뭐라고? 실시간 전송? 지금쯤이면 전 국민이 네 놈의 그 더러운 민낯을 보고 있겠지.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했나? 그래, 맞아. 그리고 오늘 승자는 정의다. 마광수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합니다. 고통보다 더 큰 공포, 사회적 매장에 대한 공포가 그를 덮칩니다. 안 돼. 이건 조작이야. 함정이야. 마광수가 발악하지만 류수민은 차가운 눈빛으로 헌병들에게 명령합니다. 뭐 하고 있나? 범죄자들의 계급장을 떼라. 수민의 명령은 서슬퍼런 칼날과 같습니다. 실시! 헌병들이 거칠게 달려들어 장군들의 어깨를 잡습니다. 찍! 섬유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테라스를 울립니다. 마광수의 어깨에 달려있던 찬란한 별 4개 대장 계급장이 헌병의 손에 의해 무참히 뜯겨나갑니다. 놔! 이거 안 놔! 내 별이야! 내가 어떻게 단 별인데!
마광수는 마치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버둥거립니다. 하지만 젊은 헌병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4명의 장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장, 소장의 계급장들이 줄줄이 뜯겨나가 바닥에 피 웅덩이 속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한때는 권력의 상중이었던 금속 조각들이 이제는 피 묻은 고철덩어리가 되어 뒹굽니다. 전원 체포해, 혐의는 내란 음모, 살인 미수, 마약 밀매, 그리고 군형법 위반이다. 철컹, 차가운 수갑이 마광수의 성한 손목과 부러진 팔을 억지로 올가맵니다. 류수민,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내가 나가면 널 죽여버릴 거야. 마광수가 질질 끌려가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수민은 그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쏘아붙입니다. 걱정 마라. 넌 살아서 이 배를 나가는 게 아니라 짐승처럼 끌려나가는 거니까. 감옥에서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내 이름을 기억하게 될 거다. 기자들의 헬기가 상공을 선회하며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가판 위로 끌려나가는 5명의 전직 장군들. 그들은 옷이 찢어지고 피범벅이 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개처럼 끌려갑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그들의 몰락은 역사에 영원히 박제됩니다. 같은 시각 육지, 해병대 사령부 법무실장 집무실. 평온해 보이는 오후입니다. 최미란 준장은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마광수에게서 받기로 한 성공 보수 입금 내역을 확인할 태블릿 PC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류수민 그 독한 년도 고깃밥이 되었겠지. 쨋쨋, 좋은 말로 할 때 들을 것이지. 그녀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쾅! 그때 집무실 문이 경첩이 떨어져 나갈 듯 부서지며 열립니다. 깜짝이야! 누구야? 최미란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무장 헌병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그 뒤로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들이 정장을 입고 들어옵니다. 그들의 손에는 체포 영장이 들려 있습니다. 최미란 준장, 당신을 뇌물수수, 범죄단체 조직부 방조,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최미란의 면전에 들이밉니다. 최미란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뭐? 체포? 너희들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법무실장이야. 감히 어디라고 들어와? 그녀는 표독스럽게 소리치며 인터폰으로 손을 뻗습니다. 당장 나가! 경비병 어딨어? 하지만 수사관은 냉소적인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낚아챕니다. 경비병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법무실장이 아닙니다. 마광수 대장을 비롯한 오장성 전원이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당신이 그들과 나눈 통화 기록, 입금 내역 전부 확보했습니다. 마 대장님이? 최미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십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납니다. 쨍그랑! 검은 커피가 그녀의 스타킹과 명품 구두를 더럽힙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녀가 주저앉으려 하자 여군 헌병 2명이 다가와 그녀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올립니다. 이건 놓으라고! 난 몰랐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최미란은 비굴하게 소리치며 발버둥칩니다. 방금 전까지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고 추악한 민낯만이 드러납니다. 변명은 조사실 가서 하십시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미란다 원칙이 낭독되는 동안 최미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집니다. 철컥.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법의 심판대 위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끌려나가는 복도에는 수많은 부하직원들이 나와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귓가에 류수민의 마지막 경고가 환청처럼 들려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될 거라고 했지. 다시 바다 위 항공모함 갑판. 소란스러웠던 체포작전이 마무리되고 헬기와 함정들이 범죄자들을 싣고 하나둘 떠나갑니다. 갑판 위는 여전히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지만 그 위를 비추는 햇살은 한결 맑고 투명해 보입니다. 수민은 갑판 난간에 기대어 서 있습니다. 의무병들이 응급처치를 해준 어깨의 붕대 위로 붉은 피가 배어나오지만 그녀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수평선을 향해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그 바다는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고 다시금 고요하게 출렁입니다. 옆에는 들것에 누운 지훈이 잠시 이동을 멈추고 누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통제 덕분인지 지훈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입니다. 누나.
지훈이 가냘픈 목소리로 부릅니다. 수민이 고개를 돌려 동생을 바라봅니다.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지만 동생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합니다. 수민이 다가가 지훈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줍니다. 많이 아프지? 조금만 참아. 금방 병원 갈 거야. 아니, 안 아파. 누나 덕분에 진짜 하나도 안 아파. 지훈이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누나, 그거 알아? 아까 누나 진짜 멋있었어. 어릴 때 보던 만화 영화 영웅 같았어. 수민이 피식 웃음을 터뜨립니다. 긴장이 풀리며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 맺힌 핏방울과 섞입니다. 영웅은 무슨 성질 더러운 누나지. 수민은 다시 바다를 바라봅니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비릿한 피냄새는 사라지고 짭조름하고 시원한 바다 내음만이 폐부 깊숙이 들어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찢어지고 멍든 피로 물든 손. 하지만 이 손으로 지켜냈습니다. 동생을 그리고 정의를.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입니다. 군복을 벗어던지고 계급장을 떼어내고 오직 누나로서 그리고 인간 류수민으로서 싸웠던 지난 몇 시간.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처절했지만 동시에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가자 지훈아, 집에 가야지. 수민이 들것을 든 의무병들에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헬기의 로터 소리가 다시금 커지며 남매를 태우기 위해 바람을 일으킵니다. 수민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 텅 빈 갑판과 그 위에 남겨진 핏자국들을 응시합니다. 악마들은 사라졌고 바다는 다시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헬기가 떠오릅니다. 점점 멀어지는 항공모함은 망망대해 위에 떠있는 작은 점으로 변해갑니다. 수민은 창밖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지만 바다는 여전히 푸르게 빛나고 있습니다. 마치 그녀에게 수고했다고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속삭이는 것처럼. 계절이 2번 바뀌고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포항의 바다는 언제나처럼 푸르지만 그 빛깔은 반년 전 그날의 핏빛과는 전혀 다른 눈이 시리도록 투명한 에메랄드빛을 띠고 있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수면에 부서져 내리며 은비늘처럼 반짝이고 살랑거리는 바람에는 비릿한 피냄새 대신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숯불 향이 실려옵니다. 해안도로 끄트머리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아담한 횟집 수민네 조개구이. 가게 안은 점심시간을 맞아 몰려든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지글지글 달궈진 석쇠 위에서 조개가 입을 벌리며 뽀얀 국물을 뱉어내는 소리. 이모, 여기 소주 한 병 더요! 하고 외치는 손님들의 활기찬 목소리. 그리고 유리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건배 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 소음들은 소란스럽기보다는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평화로운 교향곡처럼 들립니다. 주방 오픈 윈도우 너머 하얀색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에 두건을 쓴 여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석쇠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류수민. 반년 전 피투성이가 된 채 항공모함 갑판을 누비던 미친 암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슬퍼런 카람빗 대신 집게와 가위가 들려있고 눈빛에는 살기 대신 손님들의 접시를 살피는 세심함이 담겨 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숯 검댕이 살짝 묻어있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생기가 넘칩니다. 자, 3번 테이블 가리비구이 나갑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주방을 뚫고 홀까지 시원하게 울립니다. 군인을 지휘하던 그 카리스마는 이제 주방을 지휘하는 에너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홀에서는 건장한 청년 하나가 쟁반을 나르느라 분주합니다. 반팔 티셔츠 아래로 드러난 팔 근육이 탄탄해 보입니다. 류지훈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는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물론 뱀에게 졸렸던 갈비뼈가 욱신거릴 때도 있고 목에는 옅은 흉터가 남아있지만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지훈이 테이블을 정리하며 밝게 웃습니다. 손님, 이따가 볶음밥 드실 거죠? 제가 치즈 듬뿍 넣어드릴게요. 손님들이 그의 넉살에 웃음을 터뜨립니다. 지훈이 주방 쪽을 보며 윙크를 보내자 수민도 피식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남매의 눈빛 교환 속에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안도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가게 앞에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번쩍이는 광택이 도는 차체는 소박한 횟집 풍경과는 다소 이질적입니다.
차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내립니다. 수행원으로 보이는 두 사람을 대동했지만 그는 수행원들을 차에 대기시키고 혼자 가게 안으로 들어섭니다. 가게 문에 달린 종소리가 딸랑 하고 울립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지훈이 행주를 들고 반갑게 다가가다 멈칫합니다. 남자의 얼굴이 낯이 익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보던 얼굴입니다. 새로 임명된 국방부 장관 박진석입니다. 전임 장관이 오장성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불명예 퇴진한 인물입니다. 수민도 굽던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수민은 이내 담담하게 집게를 내려놓고 주방에서 나옵니다. 자리가 좁습니다, 장관님. 박 장관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 장관이라니요. 오늘은 그저 맛있는 조개구이 먹으러 온 손님일 뿐입니다. 류 사장님 솜씨가 기가 막히다는 소문이 서울까지 나서 말입니다. 그는 구석진 창가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수민은 말없이 지훈에게 눈짓을 합니다. 지훈이 가장 신선한 해산물을 담아 내옵니다. 숯불 위에서 전복과 가리비가 익어가는 동안 박 장관은 소주 한 잔을 들이키고는 바다를 바라보며 감탄합니다. 좋군요. 경치도 좋고 맛도 좋고 무엇보다 사람 표정들이 참 좋습니다. 그는 가게 안에서 웃고 떠드는 손님들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맞은편에 앉은 수민을 응시합니다. 류 중장, 아니 류 사장님, 몸은 좀 어떻습니까? 보시다시피 아주 건강합니다. 불 앞에서 일하니 관절 쑤실 틈도 없고요. 수민이 덤덤하게 대답하며 잘 익은 전복 하나를 장관의 앞접시에 놓아줍니다. 박 장관은 젓가락을 들지 않고 진지한 표정으로 본론을 꺼냅니다. 사실 오늘 온 건 단순히 밥을 먹으러 온 것만은 아닙니다. 아주겠지만 군이 많이 어수선합니다. 오장성 사건 이후로 썩을 살을 도려내고 있지만 아직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간절한 눈빛을 보냅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대통령께서도 특별 사면과 복권을 약속하셨습니다. 류소민 중장 같은 영웅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기엔 그 능력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당신이 다시 제복을 입고 지휘봉을 잡는다면 우리 군의 기강이 바로 설 겁니다. 가게 안의 소음이 순간적으로 아득하게 멀어지는 듯합니다. 수민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화상 자국과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 예전에는 총을 쥐고 사람을 죽이는 손이었지만 지금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손입니다. 그녀는 천산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미소 짓습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장관님, 저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럽습니다. 네? 수민은 고개를 돌려 가게 안을 가리킵니다. 젊은 연인들이 서로에게 쌈을 싸주며 웃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이 조개 껍데기를 보며 신기해합니다. 낮술을 한 잔 걸친 노인들이 옛 이야기를 하며 파한대소합니다. 수민의 눈빛이 따뜻하게 빛납니다. 저기 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십니까? 연인들의 속삭임, 가족들의 편안한 표정. 제가 군복을 입고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저런 풍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다시 박 장관에게 돌립니다. 총을 들고 국경을 지키는 것만이 국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안심하고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지켜야죠. 저에게는 지금 이 가게가 그리고 저 손님들의 행복한 시간이 제가 목숨 걸고 사수해야 할 새로운 전장입니다. 박 장관은 멍하니 소민을 바라봅니다. 거절당했지만 기분이 나쁘기는커녕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짐을 느낍니다. 그녀는 단순히 군복을 벗은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의 군인이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수민이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생 지훈을 바라봅니다. 동생에게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누나로서 밥 따뜻하게 해먹이고 평범하게 잔소리도 하면서요. 계급장 떼고 나니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박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비웁니다. 제가 졌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장군을 잃은 건 아쉽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사장님을 얻었으니 그걸로 위안을 삼아야겠군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수민에게 악수를 청합니다. 종종 오겠습니다. 단골 손님으로 받아주시는 건 거절하지 않으시겠죠? 언제든 환영입니다. 단 외상은 안 됩니다. 수민의 농담에 두 사람은 마주보고 호탕하게 웃습니다.
박 장관이 떠나고 점심시간에 러쉬가 끝날 무렵 가게 안의 손님들도 하나둘 빠져나갑니다. 수미는 앞치마를 벗어두고 가게 뒷문으로 나갑니다. 지훈이 어느새 다가와 누나의 어깨에 겉옷을 걸쳐줍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봅니다. 오후의 햇살이 바닷끝 수평선에 걸려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 밀려가며 모래사장을 쓰다듬습니다. 누나, 후회 안 해? 지훈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방금 장관과 나눈 대화를 들은 모양입니다. 별 3개, 아깝잖아. 다들 누나 보고 영웅이라고 하는데. 수미는 바닷바람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짭조름한 공기가 폐부를 씻어내립니다. 그녀는 지훈아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웃습니다. 후회는 무슨,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게 별보다 더 반짝이는데. 에이, 닭살 돋게. 지훈이 질싹하는 표정을 짓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지훈아, 응? 바다 참 좋다. 응, 좋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그저 어깨를 맞대고 서서 평화로운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일 뿐입니다. 지난날의 악몽은 저 파도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복수도 이제는 모두 지나간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서로의 온기,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떠오를 태양을 기다리는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입니다. 붉은 노을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립니다. 류수민과 류지훈, 그들은 이제 전쟁 영웅이나 피해자가 아닌 이 아름다운 바다의 일부가 되어 평온하게 서 있습니다. 그 뒷모습 위로 엔딩 크레딧처럼 잔잔한 파도 소리가 오버랩됩니다. 철석, 철석. 바다는 수많은 비밀을 깊은 곳에 감출 수 있지만 정의의 빛 앞에서 죄악마저 영원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류수민은 권력이라는 갑옷을 스스로 벗어던지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평범한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분노와 심판, 그리고 마지막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악마 같은 대정의 팔을 꺾어버린 그녀의 행동, 과연 너무 지나친 처사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대가였을까요? 정의에 대한 여러분의 뜨거운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또 다른 사이다가 됩니다. 지금까지 솔로 내레이션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